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냐면 출장 제조사라고 불리는 또 이런 조그마한 공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늘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당신만은 짜증을 내도 허락을 하겠다. 화 좀 내달라, 화딱지 좀 내달라 이러는데 부담은 안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이거 빨리 시작 안 하면 네. 내가 욕먹을 것 같네, 뭔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출장 제조사? 이게 정확히 뭘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사업을 한 지 조금 됐어요, 이제는.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긴 그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조금 연차가 늘어가고 있는데, 초반에 저 도와주신 분도 있었지만, 사업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던 게,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형이 좀 그쪽 계통이 있어서 조금 많이 도와줬던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일어난 일인데 솔직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앞으로 시참할 이야기를 저도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좀 창피해서.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야기하시다가 좀 창피하거나 그러면 짜증 한번 내주세요. 편하게. 짜증낼 것까지는 아니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조사 공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머물고 싶었는데 머물르지 못하고 뛰쳐나온 이야기예요. 저희 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완벽하게 분야가 같다고는 못하는데 형이 다른 업종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디 한번 제조사 가봐라. 한번 미팅 가봐라. 열심히 할 테니까. 한마디로 제조사 업체 사장을 소개를 해준 건데 미팅을 가서 거래가 성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거니까 뭐 해봐야 아는 거지만 대강 그런 일이어가지고 경기도의 지역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지금 사라져 있어요. 매매까지 올라간 곳이고. 네. 경기도 여주 쪽이에요. 형이 너 업종은 좀 무관하긴 한데 한번 가봐라. 도움 될 듯?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 업체를 살짝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대가 뭐 이런 데구나 하고 간 거죠. 당시에는 웬만하면 평일에는 안 가는데 저 바쁠 때였어가지고 지금보다. 그래서 목요일에 갔어요. 초여름 정도였고 일단 구글맵 보고 그때도 건물 사진 인터넷으로 충분히 위치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가서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을 제가 그냥 김똘끼라고 할게요. 똘끼. 얘가 왜 또라이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갔더니 사진 본 것보다 더 허름하고 제조사나 공장들이 뭐 시설이 그렇게 최첨단 시설은 없잖아요, 사실. 허름하고 막 다 그렇죠. 그래서 도착해서 내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에는 좀 시원하겠지, 사무실은. 갔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짜증내는 얼굴 티낼 수 없으니까 거기 여러 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계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김똘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김똘끼 사장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따라갔어요. 구조가 2층에 사무실 겸 대표실이 있고 그 건물 공장 안에 건물이 하나가 더 있는 느낌? 2층 건물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었어요. 2층에는 대표실, 그 아래에는 다른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 그 외에는 다 그냥 공장 필드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장님 형 소개로 온 웅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들었다 이러면서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하다가 시계 보더니 잠깐 직원 인사해줘야 돼가지고 나가는 김에 담배 태우시면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그 외국인 분이 약간 울먹대고 있더라고요. 상황 보니까 이제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귀국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장이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고 그런 좋은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외국인분도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가끔 봐야지, 나도 맨정신으로 살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따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뭐 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걸 뭘 생산하는지, 저 기계만 보고 대충 뭔지는 아는데 대강은 알아도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김돌기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뭐 어떤 제품을 제작 중인데 그림을 그려서 표지를 하고 싶다. 근데 예.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얽혀 있나 봐요. 그 공장이. 그 표지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얼마를 받냐. 간단히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그걸 제품 라인업을 알아야 컨셉을 막 짜지 않냐. 그랬더니 뭐 고우 스타일의 그림을 원한대요. 아니, 그 전설의 고우는 그림인데, 무슨, 예. 내가 고우면 이러고 있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아니 뭐 최대한 스타일은 비슷하게는 맞춰줄 수 있는데 예. 고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최대한 느낌을 살리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딜을 좀 쳐서 그러면 내가 그림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당연히 저작권은 드리겠다. 근데 알바가 아니니까 상품에 대한 그 그림 저작권. 대신에 취급하시는 상품 플랫폼 한정 총판을 나한테 줄 수 있냐. 툭 던진 건데 알았다 오케이 진행이 잘 된다 상품도 잘 나온다는 거니까 제품 자체에 대한 총판은 못 줘도 플랫폼 한정에 대한 총판은 줄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너 좋은 기회니까 올라와서 전화통화하면서 그거 진행하지 말고 거기 좀 있으면서 너 노트북 가져갔냐?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직원들이랑 거기서 소통하면서 빨리 작업 떼고 와라 그냥. 그러길래 저도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주 일요일까지 있어야겠다. 예. 주말만 피하자 그 생각이었죠. 이번 한 주만. 그래서 김돌기 사장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형 얘기도 들었는지 뭐 그래라 그럼 자기가 더 좋다 급한데 그 공장 뒤에 컨테이너인데 되게 인터넷도 잘 터지니까 예. 내가 뭐 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촌이라 생각하고 며칠 있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김돌기 사장이. 그렇게 해서 저녁에 뒤에서 컨테이너 가보니까 안에는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에어컨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매트도 있고 뭐 나름 다 있어요. 예. 제 방보다 좋더라고요. 앞에 뭐 고기 불판도 있고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대강 하루 보내고 다음날 이제 공장이랑 그 컨테이너 제가 지내는 곳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직원들이랑 소통하고 컨셉 잡고 또 테마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거기서 계속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저녁에. 예. 또 직원들은 그 야근 싫어하니까 6시 칼퇴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해요, 아직도. 네네. 컨테이너 안에서 노트북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컨테이너 앞쪽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빛이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빛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클럽, 노래방 그런 비슷한 그게 이렇게 창문 위쪽으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나와왔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그 뒤편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안에 제가 있던 거니까 나오면 공장 뒤편이 보여요. 그러면 사무실 있잖아요. 김돌기 사무실. 거기서 2층 뒷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알록달록한 빛이.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노래를 부르나? 노래방 기계가 있나?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봤는데 쩍쩍쩍쩍쩍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게 예. 주절주절 되는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담배 물고 있다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서운 일 일어나기 전에 전조 과정도 없었어요. 사실 다른 데랑 다르게. 뜬금없게 그냥 소리 듣자마자 그냥 아닌 거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노래방 빛이 2층에서 반짝반짝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주변에 일단 나밖에 없다. 여기는 뭐 차 타고 도망가야 되나? 사무실에 TV도 없었는데 TV 소리도 아닌데 이게 라디오인가? 그 생각 들면서 일단 소름 끼치니까 공포 영화 같은 거 가끔 보시면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거 예. 빨리 가는 애들, 꼭 들어가는 애들 어디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들어가려고 제가 몸뚱아리가 움직이는데 제 모습이 꼭 죽으러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영화 볼 때. 그래서 후에 뭔가 감당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컨테이너 거기 주변 구경하면서 컨테이너 뒤쪽에 나무 계단이 짧은 게 부러진 게 있었어요. 네네.
짧긴 했어도 대강 그 컨테이너 위쪽에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다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컨테이너 위로. 정확히 컨테이너 위에 포대자루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걸 발을 딛고 올라가니까 2층 창문 안에 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 딱 보는데 김돌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원래 거기 있던 것처럼 그냥 시선이. 예. 그거 보자마자 그냥 이거 뒤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뒤지겠다. 이거. 피지컬도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오면서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제가 흰색 반팔티랑 푹 내려와가지고 무릎도 닦아지고 그 컨테이너 들어가서 자동차 키만 챙기고 왔어요. 거기 원래 있던 슬리퍼 신고 팬티 입고 흰색 티만 입고 옷도 못 챙겨 입고 핸드폰 지갑 다 놓고 차 타서 길도 모르겠고 내비 찍을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초행길이니까 네. 내비 찍고 낮에 왔는데 갈 때는 이게 어둡고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거 고립되면 이거 난리 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서 빛 뭉쳐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무조건 걸로 가야겠다. 뭔가 되겠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가다가 그 동네 비교적 좀 활발한 곳이 나와가지고 가게들이 좀 있는 거예요. 형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거 지갑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뭐 콜렉터콜 걸고 그랬는데 아직도 되나 싶어가지고 공중전화를 막 찾아봤어요. 예. 공중전화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찾아봐도. 그래서 그냥 가게 들어가서 전화를 좀 빌려야겠다. 근데 선뜻 못 들어가는 게 제 차림새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상태가.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맥주 각인 것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쭈뼛대면서 길을 잃었어요. 전화 한 통만 빌려도 될까요? 이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놀랬는지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근데 거기 술 드시던 아저씨가 무슨 일 있냐고 동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폰을 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반쯤 나가 있어가지고 번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또 형 번호가. 그냥 저장해놓고 쓰잖아요, 그냥. 그렇죠. 평소 때 그래도 번호는 외우고 있었는데 앞자리 네 자리랑 뒷자리 네 자리가 어디가 앞이었는지 헷갈리는 거 있죠, 가끔. 네. 이거였나? 아닌가 봐. 그래서 걸었는데 어떤 여자가 받길래 형수님인 것 같아서 전데요, 죄송해요, 늦게. 형 옆에 있냐고 그랬더니 네? 이런 거 잘못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어치를 막 때려보다가 형이 받는 거예요. 맞은 거죠. 네. 형이 봤는데 뭐라 막 하니까 형 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팬티만 입고 빛이 나오길래 지금 호프집이야 뭐 이러니까 뭔 소리야. 예. 막 이러는 거죠. 뭔 개소리야. 뭔 일 있었어 거기서? 이러니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차분히 말하니까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그런 일 겪는 걸 알잖아요. 알죠. 예.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고 너는 형이 가게 말해주면은 거기 갈 테니까 거기 사장님 계시면 사장님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죄송한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표정이 그냥 뭐야 이 병신은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저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주니까 받더라고요. 예. 형이 뭐라 했나 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인데 뭐 잘 갈 테니까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래서 아줌마가 저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구석 가서. 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팬티 차림으로 거기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속옷이. 예, 조용히 있어야죠. 뭘 하겠어요. 거기서 맥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잠이 오더라고요, 또. 예. 긴장이 풀린 거죠. 제가 엎드려서 잤어요, 그 테이블에서. 누가 뭐 저를 흔들어서 깨우길래 형인 줄 알았는데 경찰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 그 아줌마가 형 말도 들었는데 신고를 했나 봐요. 열받게. 그 이해는 어떻게 보면 하는데 경찰분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제 지갑에 없어서 주민번호 달라고 하길래. 네. 주민번호 불러줬는데 지갑 없냐 이러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밖에 제 차인데 차 번호 기록 뭐 하면은 신분 나오지 않냐고 해보라. 그러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형이 와가지고 잘 풀렸어요. 경찰분도 오, 다행이다. 가고 한 30분 뭐 좀 되게 길게 실랑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 차림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긴 싫었어. 그래서 좀 버텼어요. 형이 제가 옷이 그런 차림인 줄 모르고 옷은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끌고 온 차는 형이 그 사장한테 경찰서 왜 신고해? 제가 전화 드렸는데 이러면서 싸우진 않고 잠깐 차만 여기다 두겠다. 금방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나 뭐 다치고 뭐 그랬길래 신고했지 뭐 이러면서
좀 열받은 것 같더라고, 형이.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열이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태로 일단 제 집으로 올라가서 옷을 입고 형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그거였는데 그 뒷일은 그때 생각을 하고 근데 예. 그 공장으로 내비를 찍더라고요, 형이. 그 공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일단 집에 가서 일단 하자. 내일 거기 연락해보거나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저희 형이 그냥 저처럼 짜증은 많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그냥 주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형도 알지 않냐. 내가 웬만하면은 안 그러는데 소름이 너무 돋았다. 그랬더니 아니다. 일단 가보자 해서 거기를 어떻게 도착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장 올 때는 몰랐어요. 첫날도 몰랐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차에서 못 내리겠는 거죠.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형한테 나 진짜 못 내리겠다 진짜. 그냥 가자 제발. 근데 일단 거기 가서 뭐 컨테이너 거기서 있었다며 폰이랑 지갑이랑 너 옷만 챙기고 나오자. 알겠으니까. 그래서 돌아서 가는데 그 컨테이너에는 막 아직도 제가 불 안 끄고 와서 불이 켜져 있고 여전히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알록달록한 빛이 나면서 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형도 당황한 거예요. 진짜네? 물론 제가 거짓말 친다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 당황을 한 거예요 형도. 막상 말했던 걸 들으니까 빨리 챙겨서 나오자 딱 이러는데 형이 갑자기 앞쪽 입구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가자. 들어가 봐 하는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장 문을 팍 열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죠. 쫄보거든요 좀 형이. 옛날 이야기 들어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화나는 그 타이밍을 제가 모르겠어요. 형이 아직 가족이지만. 근데 문을 팍 열고 들어가더니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되는 제가 보통은 애도 아니고 형도 무슨 일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또 그 입구에서 저도 쫄보가 돼가지고 그 공장 입구 쪽에서 2층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때 제가 비겁하게 합리화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다가 일단은 형 올라가서 무슨 일 있으면 소리가 날 테니까 소리가 나면 그때 나도 정신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놓고 뛰쳐 올라가자. 그때 예. 일단은 지금은 입구에 있자. 무서우니까. 2층 사무실 그 문도 팍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정적. 예. 그러더니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탁 하고 꺼져요. 그거 보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형이 들어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 거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겁에 질려서 그러면 형 잘못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팬티를 벗었어요. 그때 생각이 좀 나야겠다. 미치자. 자신도 있었고. 네. 자신감. 네. 그건 아니고 뭐 아무튼 그래서 남자는 자신감이죠. 예. 네, 미친 인간이 돼야겠다 이 순간 그 생각으로 팬티를 벗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팬티 벗고 올라가서 뭐 보이면 다 패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손이 아작 나도 그냥 다 탁살 내야겠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 3발짝 정도 들어가면 그 사무실 안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 뒤편으로 공장 쪽에는 약간 달빛만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 눈이 좀 어두우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밖에 형체는 보이는데 안에는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드는 창문이 분명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렸고. 근데 아예 어두운 건 그 창문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무실 처음 갔을 때 낮인데도 빛이 당연히 안 들어오고 형광등을 다 켜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둘러보면서 검은색 안막 스티커 있죠. 그게 창문들이 다 이렇게 붙여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창문을 닫았다는 건가?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 볼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형이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창문을 닫으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은 제가 남자니까 네. 팬티도 지금 안 입고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 남자들은 행성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녀석. 작은 행성. 두 네. 녀석. 이게 바짝 오므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 단단해지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니까 예. 들어가서 왼쪽 벽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벽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벽을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막 없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도 좀 머리를 써서 벽에다가 약간 등을 밀착한 다음에 이렇게 벽을 훑으면 네.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벽에다 등을 지고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이게 조금씩 움직였어요. 예. 이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되게 쾌쾌한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공기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오. 꽉 막힌 느낌? 되게 막 밀폐된 느낌? 막 그게 들면서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형 냄새 있잖아요. 저희 형 냄새. 제가 늦둥이라서 형이 어렸을 때 저를 맨날 안고 잤거든요. 예. 그래서 형 냄새를 알아요, 제가. 성인이 되고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약간 그 그리운 그 형만의 냄새가 있는데 냄새가 살짝 나더니 형 말소리가 들렸는데 네. 그 창문 검은 암막 스티커 그 약간 사이드 사이로 그 뒤에 컨테이너 불 켜놔서 빛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살짝. 거기 옆에 형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문 옆에 형이 있는 것 같다 그 느낌이 팍 드는 찰나에 형이 제 팔목을 잡고 저를 미친 듯이 끌고 나온 거예요. 오, 도망가자고? 예. 형이 끌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 팬티 제가 1층 입구에 벗었는데 팬티도 못 챙기고 바로 형 차에 탔어요. 예. 덜덜덜덜 거리면서 형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우더니 너가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 벗은 상태로? 예, 벗은 상태로. 예. 그런 게 안 돌아가죠, 그때 상황이. 그치. 예. 손이 바들바들 대고 막 차선 막 흔들리고 운전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 해라. 그래가지고 형이 차에서 나가서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꿨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비집고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운전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형한테 얘기를 듣는데 딱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나체로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사장은 주절주절 대고 있더래요, 그 앞에서. 오. 근데 그게 사람 말이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형이. 예. 그러면은 도망쳐야 되잖아요. 들어왔던 문으로. 사무실 문으로 나와서 공장 입구로 와서 저 데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 예. 창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뛰어내려고 갔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창문이 닫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어 뭘 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주 알았대요. 저겠거니 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뭐 더듬더듬 되는 것 같길래 정신이 들어서 제 팔목을 잡고 도망을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형이랑. 예. 그 형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동생은 이랬다고 했고 나도 거기 들어갔었다. 못 봤냐. 등 돌리고 있어서 자기 못 봤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예. 근데 제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네. 형이랑 같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일단 누구랑 가든 저 거기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형이 가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건장한 직원한테 낮 시간에 거기 가서 내 물건 좀 챙겨와라. 그래서 직원이 갔는데 김돌기가 물건 없다고 오. 해가지고 그 물건 못 찾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물건이 그래서? 없대요? 네, 물건 없다고 그랬대요. 갔더니 예. 옹합이 대표가 여기 물건 놓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 물건 챙기러 왔다. 저희 직원이다. 돌아와서 뭐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전화도 했지만 물건 없다고 한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아무 일도 더 이상 안 했죠, 그쪽이랑.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형이랑 얘기한 게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자. 그러면 대강 뭐 그게 나올 거 아니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하려다가 제가 됐다 하고 대리점 가서 그냥 핸드폰 새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 형님이 목격을 하셨던 그 상황 자체가 글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 김돌기라는 사장이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에. 네네네. 이상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냥 뭐 직원들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네. 깔끔하게 뭐 일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딱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죠, 저 스스로도. 그러게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진짜 상상력이 있는 그대로를 다 끌어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어떤 뭐 귀신이 나왔다거나 어떤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죠? 그때 뭐 귀신을 보는 것보다
귀신 봤으면 그냥 귀신 봤다 하고 무서워하면 네네. 그만인데 저는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살기를 느낀다거나 사람한테서. 그런 상황이 좀 무섭죠. 옴싹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변에 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주변에 도움 구할 데도 없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예. 뭐 집에서 일어난 뭐 여러 일들도 무섭기는 하지만 익숙한 장소잖아요. 근데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네. 진짜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셨던 이 이야기를 거진 한 7,800명 막 이렇게 되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보시나요? 괜찮으시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다들 샤워할 때 팬티 벗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입고 이렇게 샤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없으니까 속옷을. 그럼요. 저만 그러네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더워서 벗은 거거든요. 여름이라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담담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뭐 매일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자신감이 일단 있으셔요, 이분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보니까 자신감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참여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과외 사이트에서 소개를 받은 고1 학생이었는데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다세대 주택 1층 집이었거든요. 대낮에 1시쯤 제가 방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거의 뭐 방 안에 굉장히 어둡고 불을 켜지 않으면 앞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탠드볼 하나만 켜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할 정도였고 부모님하고도 그때 처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첫인상이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깡마른 어떤 허약한 누가 봐도 허약한 남자애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기가 굉장히 약한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과외를 진행하던 중에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떤 잡담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귀신을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뭐 영안이 있어서 뭐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이상한 형체를 보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위에 눌려서 겪었던 목격담들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오래돼서 뭐 다 기억은 나지 않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이 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점이 와서 이제 책상 앞에 바닥에 누워서 이제 잠이 좀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안 움직여지고 이제 실눈만 간신히 뜬 상태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책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책상을 이렇게 마침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가위에 걸렸던 상태여서 이제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알만 간신히 굴려서 책상 쪽을 바라봤는데 그 스탠드 불만 켜진 책상 위에 꼬마의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속닥거리는데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름 돋는 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두운 상황에서 뒤쪽에 스탠드불만 켜져 있으니까 이게 음영이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비치는 방향에서부터 밝아서 반대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게 얼굴에 음영감이 없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새하얀 얼굴이 어떤 밀랍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 셋이 그냥
정면을 허공만 바라보면서 서로 속닥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중학생 때 또 동일한 집에서 살았는데 네.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대요. 그런데 귓가로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려서 실눈만 간신히 떴는데 정면에 방 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런 나무로 된 갈색 문 그 위쪽에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서 불투명한 느낌의 창 같은 거 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의 어떤 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창문 너머로 불투명한 어떤 검은 형체가 보이는데 위아래로 좀 길쭉한 갓을 쓴 어떤 사람 같은 형체랑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불투명 창을 사이에 두고,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깊고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만큼은 굉장히 또렷하게 붉은색으로 보였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거순대장가? 제가 생각해도 왠지 예. 그렇지 않을까. 그 형체를 목격했던 그 문 너머의 방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방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직접 겪었던 일만 짧게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한창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수학 시험 전날 과외를 해서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시험 전날이니까 적당히 마무리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자라.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혹시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 좀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뭐 전화가 안 오길래 공부하다 그냥 잤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네.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1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친구인 거죠. 예. 문제를 물어보는데 말투가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말도 좀 빠르고 좀 딕션도 좀 정확하고 좀 카랑카랑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어눌하고 굉장히 굵고 말투도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 원래는 이 친구가 선생님 이게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이게 맞나?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던 친구가 예. 전화로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이 공식을 해서 푸는 게 맞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막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붙이는 스타일인데 예. 그 당시에 통화 너머로는 뭔가 굉장히 그냥 간결하게 그냥 할 말만 하고 핵심만 말하고 딱 그 끝내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한 4시 정도 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졸리기도 하고 빈몽사몽간에 자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친구도 뭐 졸려서 늦은 시간이니까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줬죠.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려워하던 부분이어서 설명을 많이 해줬던 부분인데 다시 또 그렇게 물어보길래 또 그렇게 설명을 다시 친절하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과외를 하러 그 집에 갔는데 시험 잘 봤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새벽에 전화했던 거를 물어봤어요. 네.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 그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어려워하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했냐, 시험에서 잘 풀었냐, 마지막으로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자다가 받기도 해서 내가 잘 설명해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1도시쯤 잠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푹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시험 치러 그냥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한 거를. 예. 근데 통화 기록을 보여줘도 이상하다. 전화한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갸우뚱하기만 하고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더 캐묻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던 게 그 친구가 맞는지 몽유병처럼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화해놓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게 평소랑 달랐다고 느껴서 되게 위화감이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달랐구나. 이게 뭔가 네. 좀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여담이지만 나중에 그 동네 그 근처에 살았던 친구랑 우연히 술자리에서 듣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되게 언덕배기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무덤가였다가 70년대 판자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위에 주택가로 변한 그런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서대문구 쪽이었는데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동 이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예. 그냥 이화여대 근처 동네였던 걸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음산한 분위기의 집과 그 집에 살았던 되게 기가 약하고 과일 눌리면 귀신을 본다던 과외 학생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 여동생이 가위를 엄청 잘 눌렀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게 눌리지는 않는데 우선은 제 동생이 이제 대학생 때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 동생이 간호사여가지고 집이랑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 때 되면은 한 달 정도 고시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고시원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엄청 조그마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박혀있다 보니 약간 되게 예민해지고 좀 그런가 봐요. 그날도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이제 막 쩔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근데 집에 오기 전날이어가지고 빨리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자고 있는데 귀에서 남자랑 여자랑 그런 소리가 나더래요. 웃는 소리? 네네. 고시원 이제 원체 방음이 안 되니까 밖에 소리나 뭐 옆방에서 나는 소리나 뭐 그런 소리겠지. 어차피 오늘만 자면 집에 가니까 참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귓가에서 킥킥킥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눈 딱 뜨면은 창이 조그맣게 있었나 봐요. 예. 거기 이제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제 동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야, 제발 우리 보이나 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나 어젯밤에 귀신 봤다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듣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예.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 동생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네. 여동생이 고3이니까 작은 방을 이제 내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3남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해라 하고서 이제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이 뭐 허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위를 엄청 자주 눌렸어요. 근데 몰랐는데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고3이고 신경 쓰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가위 많이 눌리는 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언니 나 어제 가위 눌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눌렸어? 그러면서 가위 자주 눌리니까 자기 전에 그 느낌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맞아요.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그 방방거리는 네. 느낌. 예, 그래가지고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야 되겠다 하다 누웠는데 느낌이 이제 오늘 또 가위 눌리겠네 이런 느낌이 나서 그냥 자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라 또 가위가 눌렸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동생 깨는 방법이 새끼손가락을 엄청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가위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도 새끼손가락 엄청 까딱까딱 해서 가위를 이제 깼나 봐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작은 방이니까 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가위 눌렸네 하고서 벽 보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몸을 딱 돌렸는데 선풍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달려서 여동생을 보고 있었대요. 회전하는데 그 회전 같이 하면서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름에 선풍기를 일어나면은 회전으로 잘 안 해놓고 전 스탠드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선풍기에 사람이 이렇게 거미처럼 매달려서 매달려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면 같이 이렇게 옆으로 돌고 하는 거네요?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선풍기랑 같이 움직였대. 우와.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던가 뭐 귀신이 뭐 누르고 있다던가 막 그런 걸로만 전 들었는데 여동생이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있다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됐대요? 그냥 그러고 끝이었대요?
근데 너무 자주 눌려가지고 저희가 영안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마랑 여동생이 과일을 엄청 눌려요. 특히 그 작은 방에서요. 네. 원래 그 작은 방도 제가 썼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눌렸거든요. 엄마도 그 작은 방에서 자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고 여동생은 뭐 지금 시집 갔으니까 뭐 잘 일은 없죠. 근데 그 방에서 엄청 많이 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보자분께서는 좀 기가 두 분보다 세신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동생분은 진짜 조금 명확하게 보시네요. 가위를 눌려도. 네, 하도 많이 눌리니까 무섭지도 않대요, 자기는. 아, 그렇지. 네, 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한 번 보면 네. 무섭지만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그러면 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짧지만 엄청난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중반이었으니까 어떤 이웃이 오거나 하면은 되게 다 친하게 지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5층에 어떤 가족이 이사가 왔는데 그 가족이랑 제가 친해지게 됐어요. 그 애랑. 예. 그 애 집안이 엄청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맨날 예배도 가고, 저는 신앙 같은 게 없는데도 교회를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막 진짜 엄청 친하게 지내서 저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예.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집에 안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느 날 그 애 집에 가서 되게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고 애도 저를 마중을 해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에 딱 서서 제가 그 애를 돌아봤는데 십자가가 별려있던 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 상반신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막 그냥 그 얼굴은 좀 되게 노이즈 같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을 되게 빨리 흔들면서 그 친구랑 같이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이사를 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귀신은 보이지가 않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귀신이 저한테 인사를 해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뛰어서 내려가다시피 그냥 저희 집까지 엄청 빠르게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귀신을 좀 명확하게 보신 건데, 원래 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옛날에는 뭐 그냥 몸이 허해가지고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아하. 요즘은 좀 안 보게 되었죠. 복도식 아파트 또 친구랑 겪었던 일이네요. 친구네 집 네. 가다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 어렸을 때는 보통 형제랑 같이 방을 쓰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저희 형이랑 같이 늦게까지 불은 끄고 누워서 떠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무슨 게임 얘기하고 그날 봤던 만화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게 여름날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냥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소리도 안 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누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그냥 나오기만 해도 인기척이 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난다거나.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때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살짝 눈치를 채고 형한테 눈치를 줬죠. 형 그만 이제 자자 했는데 형도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벽을 살짝 가리켰어요. 제가 벽을 가리키니까 형도 그때서야 그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 그림자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 딱 서 있는 그 그림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래가지고 저랑 형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 꽉 감고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에 무더운 여름인데도 진짜 문 다 닫고 며칠을 그렇게 잤었어요. 야, 이게 그림자가 있다는 뜻은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뜻인데, 예. 그쵸?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거를 직접 창밖으로 보면은 그게 뭘지 모르니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어도 무서운데 그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거기 살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따로 자취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겪지는 못했어요. 아하. 복도식 아파트에서 봤던 미스테리한 물체, 형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군요. 예. 네. 그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귀신을 보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인데 저희 지역이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합고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새벽 1~2시까지 늘 공부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도 새벽 1~2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6층짜리 단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냥 단층이니까 1층하고 2층 사이에 창문이 크게 나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런 아파트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1층이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집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얼굴을 쭉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새벽에 왜 여자가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사람이 왠지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초? 10초도 안 됐는데 그쪽을 사람이 자꾸 신경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눈을 실끔 돌렸는데 거기 불도 꺼져 있고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는 그쪽으로 아예 못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열쇠 열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시초가 돼서 계속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여름에는 선풍기를 켜놓고 자잖아요. 네. 그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데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 오래된 선풍기여서 자기가 알아서 이게 오래돼서 스위치가 잘못돼가지고 껴졌나 싶어가지고 계속 켰는데 계속 너무 자주 꺼져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있는 상태여서 손만 이렇게 내리고 계속 켰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버튼이 잘못됐나 해서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느낌이 버튼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 감촉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감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아래 딱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버튼을 껐다 켰다 이러는데 그 손가락을 제가 만졌더라고요. 그대로 기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 당시 가위는 뭐 그냥 허다하게 항상 눌렀었고 하루에 막 많이 누르면 100번도 눌러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100번이요? 네,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예. 좀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좀 보는 게. 마지막으로 제일 무섭게 눌렸던 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여서 아침에 한 새벽 6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엄마가 안 깨워줘도 제가 혼자서 잘 일어나는 편이어서 시계를 맞추면 항상 5분 전에 일어나서 그 시계를 제가 끄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시계를 맞춰놓은 게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시계 끄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예. 위에를 안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엄마인가? 왜 엄마가 날 깨워주지 않는데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학교 가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 하면서 바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따라 나가면서 근데 왜 오늘 나 깨웠어? 엄마 앞을 봤는데 거실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뭐야? 제 방이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구조고 거실 있고 안방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엄마가 바로 안방에 들어갔으면 문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 인기척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벽에 그 조용한 정적 있잖아요. 예. 아무도 없더라고요. 뒤에 누가 있을까 봐서 그냥 뒷걸음질해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 나올 때까지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 그날.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를 귀신 보는 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예 귀문. 닫는 굿을 엄청 크게 했어요. 예. 그거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게 됐는데 조금 예지력이나 뭐 그런 게 조금 강해져서 여동생 뭐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좀 예지를 하게 되는. 예, 지금도 좀 그거는 강한데 귀신은 그 굿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귀신을 보다가 그걸 또 막아버리니까 다른 쪽에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참 이게 전부 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허주가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구술했을 때. 신을 제대로 모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굿 해주신 분이.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선택하실 수 있으면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 허주를 쫓아내고 귀문을 닫는 굿을 했죠. 엄청 크게.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집에서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엄마인 척 또 소리로 이렇게 깨우는 귀신들도 겪으신 거고.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실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막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3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섬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끝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섬. 네, 섬인데 또 동네가 있을 텐데 그 동네 중에 가장 끝동네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면 이제 중간 동네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저녁밥 먹으라고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좀 밤이 빨리 온 계절이 겨울이죠. 예. 5시인데 막 어둡진 않은데 확 어두워지는 예. 그 상태로 다시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 동네로 가려면 산을 2번 타야 되는데 이제 작은 산,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타고 작은 산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리막길만 가고 코너 길만 돌면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좀 길거든요. 내리막길로 자전거를 가려고 하는데 딱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절벽이 있으면 오른쪽에 돌탑이 있는데 그 돌탑에 여자가 가운데 배를 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기괴한 게 여자가 아무리 거기 돌탑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팔이나 다리가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설명해 드리자면 유가 거꾸로 된 것처럼 갈고리 형식처럼 여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꼿꼿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꼿꼿하게 진짜 그냥 일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 근데 순간 기괴한데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확 끼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뒤로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희죽희죽 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고개만 돌려가지고. 예. 순간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딱 사람 본능이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앞만 보고 갔거든요. 예. 속도 줄이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네. 근데 이게 막 사람 웃음소리가 높낮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 음절로 계속 히히히 웃는데 이게 완전 엄청 하이톤? 와. 그러니까 히히히 이게 엄청 하이톤으로? 예. 그래서 딱 뒤에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달려오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덜 무서울 것 같아. 그 여자가 날아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 먼저 들이대면서 이렇게 날아오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저도 핸들을 놓치고 그대로 굴러 넘어졌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집으로 그냥 달려갔거든요. 예. 집에 딱 도착해서 엄마가 이제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서 귀신 봤다고 막 울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가 더 중요하다는 이제 자전거 가지고 와야지 이러면서 비싸지.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셨거든요, 그 자리로. 근데 거기서 더 소름 끼쳤던 거는 자전거가 넘어져 있긴 넘어져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절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멈출만한데?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바퀴가 계속.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딱 보니까 그게 갑자기 그 순간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얼었거든요. 그거 보고. 와. 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예. 그래서 엄마가 그냥 자전거 두고 오자. 어차피 여기 차로 오는 길 아니니까 내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훗날 뭐 국룰이잖아요. 뭐 동네마다 무당 할머니가 꼭 계시잖아요. 또 섬에도 계시죠? 네, 저희 섬에도 만신 할머니처럼 또 높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 할머니가 거기 동네 터 자체가 도깨비 털이에요.
그 섬 자체가. 아니요, 섬은 아닌데 그 동네가요. 한 동네 그 자체가. 이게 막 아기가 있는 귀신들은 아닌데 장난치는 귀신들이 정말 많대요. 예.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귀신을 3번 봤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3번 다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렇지. 이 동네마다 그냥 하얀색 진돗개나 이렇게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해서 저희 집은 안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마다 키우셨는데 저희 동네 초입 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맨날 고장이 난대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고장이 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6학년 때 학원을 갔는데 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배 타는 곳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저희 동네에 딱 도착하면 다른 동네는 아무리 저녁이어도 가로등도 있고 동네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운데 저희 동네는 산을 타야 돼가지고 그부터는 아예 어둠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바닷가다 보니까 절벽이 그것도 너무 많고 이제 어둠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초입부에 딱 들어가는데 웬 꼬마애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서로 얼굴을 알다 보니까 누구 애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애는 처음 봤어요, 누가 봐도. 처음 본 애예요. 근데 걔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씨 싸한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절벽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철로 된 거 아시나요? 예. 저는 맨날 혼자 무서우니까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맨날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 나뭇가지로 그 철을 막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막 치고 있는데 제가 댕댕댕 치면 뒤에서 갑자기 댕댕댕 이게 2번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 세게 쳤거든요. 막 댕댕댕이 쳤는데 갑자기 뒤에서 댕댕댕 이게 울리는 거예요. 우와. 도저히 그때 한번 귀신을 보고 나서는 절대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예, 날아올까봐. 혹시 얘도 날아올까봐.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이게 그냥 철이니까 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래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겠다. 근데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댕댕댕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솥됐다. 그치. 네,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소름이 끼치면 확 오르잖아요, 머리털까지. 예. 이게 확 오른 거예요, 저도.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날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리가 너무 안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어느 정도 달려다 보니까 이제 이쯤에만 안 쫓아오고 이제 뒤로 돌아오는데 걔가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그 큰 산을 타면서. 예.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기에는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사시라고 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다 강아지를 풀어놓고 사셨거든요. 예. 제가 달려오니까 사람이 달려오면 막 강아지들 멀리서 막 짖으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막 흰색 강아지 2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허헉거리면서 뒤는 못 돌아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제 양사이드에 딱 서가지고 뒤를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와, 용맹하다.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다시 집을 가긴 했는데 예.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동네 자체가 막 악기가 전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잡기들이랑 도깨비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가 약하거나 이런 애들한테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야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더 소름이 돋으실 텐데 주변에 사람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근데 아까 저기로 가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인데. 귀신 아닌가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일부러 소름 한번 돋아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섬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래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짧지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짤뜰무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